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자, 오늘 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그런 영상이죠. 이번 주에 일정과 그리고 내일 효자 종목들 공부해보는 시간인데, 항상 일요일 영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한 주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좀 방향을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어떤 또 효자 종목이 있을지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월 5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우리가 항상 복기를 해봐야 되죠. 다음날 것만 저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항상. 근데 다음날 것만 알려드리기에는 전날 어떤 테마가 이 연속성이 있어서 다음날까지 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 전 날 거를 복귀하는 이런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영상이 좀 길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건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금요일날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하락을 했죠. 개파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던 결과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K증시 역시 하락을 합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았어요. 근데 뭐 최근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그 전날 미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미장이 안 좋았고, 그 뭐 중동 이슈 때문에 석유값, 국제 원유값, 유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저거 뭐야, 기준금리 그거를 이제 좀 늦춘다고 해서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미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기 써놨었네. 중동 금리 인하 지연. 이거 불안으로 지수는 안 좋은데, 대신 테마주가 살아나서 장 난이도가 너무 쉬웠습니다. 일단 또 제가 이날 또 좋은 꿈을 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운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막 하늘로 막 날아가.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꿀 때마다 대박이 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대박 났고, 우리 효자방 분들 뭐 갖고 있던 종목들이 다 같이 이제 많이 오르면서 좀 굉장히 좀 쉬웠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지수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량주 뭐 저 PBR 그때부터 나오고 나서부터 우량주 움직이고 테마주가 굉장히 약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안 좋은데 테마주가 살아나니까 장 난이도가 너무 쉬워. 그냥 비중 베팅 빵빵 때려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조금 다음 주도 쉴 것 같아요. 저는 쉴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그 강세 테마는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 엄청나게 강했죠. 그리고 전력 테마도 강했고, 그리고 중동 테마는 약간 해지 역할도 하죠. 이날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지 중동 테마도 강했고, 그 중에서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약세 테마는 바이오. 근데 바이오도 뭐 삼천당 제약 이런 애들은 이제 오전에 그 미수 반대 물량 그런 게 이제 나와서 그런지, 제가 효자방에 삼천당 제약은 금요일이 최저점일 수 있습니다를 목요일 날 써놨어요. 그 효자방이. 근데 진짜로 그때가 이제 최저점이었고, 삼천당 제약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었죠. 삼천당 제약도 어느 정도 복수를 해줬고, 나머지 애들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약했고, 데이터 센터 애들도 좀 약했어요. 그리고 로봇테마 역시도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 이런 애들. 그리고 2차전지 전고체는 지금 뭐 테슬라 주가 그때 많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계속 힘을 잃은 모습이고, LG 엔솔이 뭐 적자 전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2차전지도 약했고, 근데 LG 엔솔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애들이 조금 안 좋았죠. 그리고 방산 테마도 이날 그 호재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방산 뉴스는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따로 매매할 거는 아니어서 안 갖고 왔는데, 방산도 조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보합은 신규 상장 테마들, 신규 상장도 지금 그 저번 주에 이제 강했던 애가 SK D&D랑, D&D가 아니고 그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터닉스, SK 이터닉스랑 IMBDX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죠. 얘네들도 지금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지수가 안 좋잖아요. 일단 지수가 안 좋아서 이쪽으로도 돈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거의 신규 상장은 SK 이터닉스만 보면 돼요. IMBDX는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 근데 뭐 이런 이제 신규 상장하고 이런 구간 거의 시가를 깨고 내려왔죠.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법한데, 이것도 한번 주시해보는 게 좋겠죠. 지수가 안 좋다면.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1.01%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1.2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증시는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약했어요. 근데 미장은 강했어요. 이제 미장은 강했는데
나스닥이 1.24% 상승을 했고요. 필라 반도체가 1.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미장이 목요일날 밤에는 안 좋았는데 금요일날에는 굉장히 좀 좋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매매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만 보여드리고 오늘 좀 뉴스가 많아서 그러니까 다수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요일날 매매한 거 그냥 뭐 유리기판 쪽 뭐 그냥 다수익이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크게 먹은 거는 자 이거 보시면 이게 효자방 카톡이에요. 그날 이제 우진 엔텍을 했는데 10시 47분 보이죠? 제가 이런 식으로 N자형 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고 효자방에 써놨었어요.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 박스권 상단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이제 지금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자 우진 엔텍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진 엔텍이 어딨지? 자 요렇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었죠? 일봉으로 이렇게 그린 거 아니에요? 여기였을 때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말을 했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효자방 분들 따라 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5, 6%가 되죠. 5% 넘고 크게 15%까지 14%. 그리고 운이 좋았어요. 이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괜찮겠다 싶은데 여기서 이제 또 호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더 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먹었고 이런 박스권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주시하던 종목입니다. 지금 전력 테마 중에 원전 쪽도 계속 일정이 있고 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강하게 간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수익 중 뭐 이러고 우진엔텍 하신 분들 매도 슬슬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신규 원전 건설 담은 SMR 첫 논의. 이 뉴스 나오면서 슈팅 이래가지고 이렇게 레전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장이 굉장히 이제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매매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서 쉬운 건지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딱 봐도 이런 그 전력 테마, 유리기판 테마, 뭐 중동 테마 이런 애들이 다 강하니까 뭐 쉬운 것 같더라고요. 거래대금도 이런 이제 테마에서 많이 터지죠. 중소형주에서. 원래는 뭐 삼전, SK 하이닉스 혹은 우량주, 한미 반도체,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애들이 갈 때는 저는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그런 장세에는. 근데 이렇게 테마주가 가면요.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이제 조금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이렇게 나온다면 내일도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큰 수익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 보면은 일단 뭐 유럽은 안 좋게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장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괜찮았죠.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고 원달러 환율은 1351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원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그리고 그 국제 유가 오르고 이러니까 지수는 안 좋았는데 테마주만 좋으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금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브렌트유도 90달러가 넘어갔고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깼네요. 이제 반감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는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애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AMD 뭐 그럼 내일 또 반도체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텔만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인텔이 좀 그 팹리스 쪽인가 그쪽 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다 막 그런 이제 전망이었나요? 그런 게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고형시장 영향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S&P 500 나스닥 1% 상승 이렇게 뉴욕 증시가 5일 상승 마감했다. 페드 당국자가 올해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목요일까지 금리 인하 경로를 늦출 정도로 탄탄한 고용시장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습이다 라고 해서 금요일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6조 시장 기대치보다 25% 이제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개파라 그랬어요. 그렇죠? 1% 정도? 삼성전자 1%면 뭐 다른 종목 한 3, 4%는 되는 거죠. 3, 4% 이상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장이 좋았으니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추세가 깨진 게 아니죠. 이런 고점에서 조금 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라가면 지금 강한 유리기판 테마 반도체 쪽에서 얘네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거래대금이 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유리기판 테마는 약간 광기의 구간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타개미들이 최근에 매매할 종목들이 정말 없었어요. 우량주, 대형주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얘네가 내일 약하다? 그러면 바이오 테마 이런 애들이 아마 걔 일정으로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있었고, 자 TSMC 그 전날 그 지진이 났었잖아요. 강진, 피해, 심각, ASML, 한서, 한국에서 엔지니어 EUV 부품 급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장비예요. 요 테마 애들, 요거 엮은 애들도 좀 강하게 올라왔죠. 이렇게 보시면 5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이번 지진으로 팹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일부 웨이퍼 손상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만 8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TSMC 공장 내 EUV 그리고 DUV 노광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십 명의 한국 ASML 엔지니어들이 대만 현지로 향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요 기사로 인해서 움직였던 게 이제 뭐 그린 리소스 이런 애들도 있고요. EUV 그 엮인 종목이죠. 캠트로닉스 이런 애들. 근데 캠트로닉스는 이번에 그 유리기판이랑 지금 이거 뭐 웨이퍼 그리고 유리기판이랑 저 EUV에 이제 속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린 리소스는 EUV랑 그리고 요 기사 삼성전자 엔비디아 2.5D 패키지 물량 드디어 확보했다. 요 기사로 이제 그 그린 리소스가 금요일날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대만 그 전날 강진으로 전날 움직였던 웨이퍼 테마 애들은 DI랑 이오 테크닉스 이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대만 애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유리기판 뭐도 엮여 있고, 지금 뭐 굉장히 뭐 반도체 지금 그 하나만 엮인 게 아니라 이것저것 종목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분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가장 핵심만 우리는 따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AI 시대 삼성전기와 SKC가 뜨는 이유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 금요일날 한 줄 요약을 하면 유리기판이었어요. 그쵸? 우리나라 테마 중에 유리기판만 지금 매매를 해도 수익이 굉장히 이제 잘 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랑 SKC가 양대 산맥이에요. 우리나라 그 유리기판 중에. 근데 그 테마를 분류하면 이렇게입니다. SKC 중에서는 이제 그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시간 외 상한가 간 FNS 테크, 그리고 기가비스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에는 JNTC 얘도 기준봉 세우고 시간 외에서 4.5% 상승, 그리고 필옵틱스 얘도 뭐 삼성전기랑 그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한 이력이 있죠. KNJ 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랑 얘는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대요. 삼성 디스플레이 여기랑, 그리고 YC캠 얘 역시도 삼성전기랑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한 이력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C 애들도 강하고 지금 삼성전기 쪽 유리기판 애들도 강해요. 그래서 일단 노란색 쳐놓은 게 뭐냐면, 노란색 쳐놓은 애들은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날 대장이었던 애들 1, 2, 3등이죠. 얘네가 지금 원래 대장은 필옵틱스인데 이제 금요일 날 HB 테크놀로지한테 한번 대장을 뺏겼었고, 그리고 목요일도 얘가 수요일 날 대장일 때는 YC캠한테 한번 뺏겼었죠, 대장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얘네 셋이 가장 강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저번 그 영상에도 이 내용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지금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려는 그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애플, AMD, 그리고 뭐 인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유리기판이 지금 계속 뜨는 이유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진 차세대 기판 소재이다. 높은 열 전도율, 낮은 열 팽창 계수, 뛰어난 전기적 특성을 갖춘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고성능, 고집적화 요구에 부합한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3D 패키징 유리기판은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처리장치, 메모리 등 성질이 다른 2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칩으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중간 기판인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강화 유리 만들던 JNTC, 삼성, 인텔이 관심 갖는 꿈의 기판 시장 진출. 꼭 우리 그거 보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2차전지 강할 때 그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에서 꿈의 기판, 유리 기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 애들도 결국 그 2차전지 그 배터리 때문에 강했었잖아요. 그 전고체 테마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유리 기판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리고 HB 테크 놀러지죠. 글라스 기판 공급으로 내년부터 본격 성장. 얘는 그 여기 SKC의 그 자회사 앱솔릭스의 협력사예요. 그래서
요거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목표가를 이제 상향한다, 뭐 이런 기사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IMT,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세계 최초 기술 개발, 엔비디아 향 HBM 수율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기사가 나왔고,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거를 붙여줘서 IMT가 굉장히 강하게 갔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근데 이제 얘도 자 이거 보시면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다가 여기서 고점 대비 15%를 뺐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면 무서워 죽겠어. 근데 기사는 괜찮죠. 시간 내에서는 4%가량 빠졌고. 근데 금요일날 얘만 이런 게 아니고요. 유리기판도 다 똑같았어요. 필 옵틱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물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다 수익이죠. 이렇게 했는데 얘뿐만 아니고 뭐 HB 테크놀로지 얘도 많이 빠졌고 얘는 안 했어요. 오전에 그 이날 종배했던 거 이렇게 3, 4% 먹고 나오고 이때는 안 했죠. 이렇게 했고 다 이렇게 오후장에 많이 빠졌죠. 근데 이거는 악재로 빠진 게 아니고 투매가 나온 거죠. 금요일날 유리기판 이런 테마가 과열돼서 차익 매물 뭐 그리고 큰 물량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저런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거는 IMT 얘랑 필옵틱스 이런 애들 그쵸?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눌림 잡는 거는 지금 굉장히 깊게 눌려요. 그리고 반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은 지금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해서 시간 외에서 어느 정도 다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찌라시로 빼고 반등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매매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그래서 IMT도 내일 한번 볼만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유리기판 쪽만 볼 것 같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2.5D 패키지 물량 드디어 확보했다. 이거 아까 그 보여드렸죠. 그린 리소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반등을 한 거죠. 얘는 EUV 그 저거에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근데 얘는 뭐 일봉이 지금 너무 21선 밑에 있고 일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애가 있다. 참고.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반도체 2.5D 패키지 물량을 확보했다. 2.5D 패키지는 인터포저 위에 반도체 다이를 수평 배치하는 기술이다. TSMC는 이 기술을 치분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삼성전자는 iCube라고 부른다. 2.5D 패키지 기술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반도체는 엔비디아, A100, H100, 인텔 가우디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기사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케가 하고 있죠. K제약 바이오 기술 이전, 빌드업, AACR, 출격, 암 분야 가치 어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기사가 괜찮거든요. 여기 나오는 업체들이랑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AACR은 중기 후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와 다르게 초기 연구 또는 전 임상 단계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연구 발표는 적다는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보다 아마 그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한 6월인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눌렸다가 조정 나왔다가 5월, 6월 또 개별 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는 올해. 그래서 이번에 잘 조정 때 잡아두면은 또 임상 종양 학회 그럴 때 이제 많이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업체들이랑 주요 내용들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이제 그 금요일 날 저점 대비 반등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SCD 411 유럽 최종 승인 빨라질 듯 특허 침해 우려 이제 적어진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 삼천당 제약 그 홈페이지 가면은 또 그 대표가 공지를 올렸어요. 뭐 대주주 지분 매도 그리고 특허 침해 이런 것들 다 이제 찌라시 믿지 말라고 공지를 올렸고 매일매일 공지가 지금 올라왔었습니다. 저번 주부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삼천당 제약이 찌라시로 인해서 빠지고 반등이 약했어요. 그쵸? 찌라시로 인해서 거의 뭐 30% 고점 대비 30% 하한가를 간 거죠. 근데 반등이 약했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반등하다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런 게 이제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어서 적어도 뭐 한 12만 원 이런 데까지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이란, 이스라엘 직접 공격 결정이라고 오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일요일. 이런 기사가 나와서 내일 또 이제 뭐 국제 유가 오르거나 지수가 안 좋다면 이 중동 리스크 요 테마 봐야겠죠. 뭐 해운, 그 유가 뭐 이런 테마들. 근데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은 지금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다시 이렇게 조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게 좀 크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10일 정도?
일각에서는 오늘 10일 전후로 종료되는 라마단의 권능의 밤,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 가운데 홀날 중 하루를 공격 시점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라고 합니다. 10일이면은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총선하는 날 그쯤이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중동 리스크 테마 애들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번 더 반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진엔텍 제가 먹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요거예요. 요 뉴스가 나와줬어요. 신규 원전 건설 담은 SMR 첫 논의.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와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진엔텍이 한 번 더 이제 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그 체코 원전 그 마감 기한 일정이 있죠. 그거 있고. 그래서 뭐 전력 테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런 거 나오면서 원자력 애들도 원자력 중에 이제 우진엔텍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도 있었어요. 원자력 기업을 겨냥한 알트만 지원. 팩은 22% 급등했다. 외신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 그 번역을 돌려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원전 애들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효자방에.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오픈 AI, 아이폰 디자인한 아이브와 손잡고 AI 웨어러블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로봇 애들이 좀 올랐거든요.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RS 오토메이션 이런 애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죠. 웨어러블 로봇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AI 뭐 웨어러블 이번에 좀 붙여주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스타트업 XAI 30억 달러 자금 조달 추진 중이라고 해서 AI 테마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움직이려는지 뭐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러면은 AI 쪽 테마들이 좀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오픈 AI 대규모 부상으로 테슬라 AI 엔지니어 공격적 영입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내일 일정을 체크해보면 아마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 있고, 네이버 인텔 AI 동맹 구축 미국에서 공개, 이제 8일에서 9일께 공개. 저번 주 뉴스가 나왔던 건데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린드먼 아시아 요 정도가 관련 테마가 있습니다. 얘네가 왜 관련 테마냐면 여기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님인데 그 이사님이 지금 얘네들이랑 최근에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8일부터 10일은 이탈리아 인간 게놈 학회를 개최하는데 글쎄요, 요거는 뭐 움직일까?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클리노믹스, 툴젠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크게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8일, 9일 인텔 비전 2024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강조하는 게 최근 EUV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인텔 CEO가. 그래서 이런 EUV 애들이 이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린 리소스 아까 설명드렸죠. 캠트로닉스, 테크윈 이런 애들이 다시 한번 내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봐야 되고, 화요일은 뭐 보안기기 전시회 라스베이거스에서 센지램 모니터랩 보안 테마가 있고, 이런 애들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중국에서, 비올 최근에 잘 움직였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산업부 우주항공형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도전. 그래서 뭐 방산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반도체가 움직일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수요일은 휴장. 뭐 목금은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금요일은 중요 일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내일도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리기판 봐야겠죠. 유리기판을 봐야 되는데 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효자 종목은 딱 집어서 말씀 안 드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효자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 살아날 때 여러분들 소중한 계좌 시드 지키시고 들어오셔서 돈 많이 벌어 가시길 바랍니다. 무료 체험 가능하시고요. 일주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보시면 돼요. 우리 효자방은 지금 음성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침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이렇게. 그래서 내일은 유리기판 테마 이렇게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원전, 전력 이런 애들, 그리고 중동 뭐 똑같죠? 금요일이랑 이렇게 볼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3천당 제약, 로봇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볼 애들은 많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 중에서 무조건 대장만 매매하는 겁니다. 대장 혹은 2등. 오전까지는 2등 매매는 괜찮아요. 1등과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러면 괜찮은데 뭐 오후장에 2등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좋을 수 있겠죠. 혹시라도 1등이 상한가를 못 가면 또 필 옵틱스처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2등은 그냥 거의 그럼 뭐 바닥 끝까지, 그쵸?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는 괜찮은데 그 오후장에는 이런 거 조심하시고, 내일도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뭐 HBM이나 뭐 다른 테마 쪽은 안 볼 것 같고요. 유리기판 뭐 눌리면 눌려도
이제 한번 반등 나오겠죠? 지금 거래대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근데 테마주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아직 그 눌림이 너무 깊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눌립니다. 엄청나게. 요즘 그 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눌림 잡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장 같을 때 잘하면은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나겠지만 또 못하면은 눌림 또 이상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장세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이번 주도 그리고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